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 매일 걱정되시죠? 오늘 바로 그 걱정을 기술이 어떻게 안심으로 바꾸고 있는지 시니어 케어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임자, 살아있는가? 이게 어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요. 지방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집에 혼자 계신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간호사에게 애원해서 겨우 통화가 됐을 때 뱉으신 첫마디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기술이 필요한 거죠. 편리함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이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두 분의 생체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런 애타는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걱정 또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어딜 믿어야 할지 너무 막막한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막 흩어져 있고 주변 추천만으로는 불안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결국 내가 부모님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요, 지금 헬스케어 분야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우리의 심박수나 수면 패턴 같은 아주 일상적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우리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흐름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죠. 디지털 안전망이라는 플랫폼이 탄생한 겁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왼쪽에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디바이스가 우리 몸의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요. 가운데 있는 앱을 통해서 가족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여서 분석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시스템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우리 몸에 차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둘째,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확인하는 연결 앱.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똑똑하게 분석하는 빅데이터 두뇌. 이 세 가지가 삼일체처럼 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 더 이상 60대 남성에게 좋은 영양제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접근이 아니에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앱을 딱 열면 보이는 첫 화면이에요. 이걸 보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죠. 아빠 상태는 주의 필요라고 뜨네요. 어젯밤 잠을 4.5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심박수도 좀 높아요. 반면에 엄마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고요. 약 드실 시간 챙겨드리는 건 기본이고 혹시라도 넘어지시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림이 오니까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상태만 보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앱 안에서 믿을 만한 요양시설을 평점이나 후기 보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필요한 건강정보를 얻거나 스마트 센서나 카메라 같은 관련 제품까지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 케어 생태계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을 위한 틈새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2020년에 이미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60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할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부모님 걱정에 잠 못 들던 자녀들의 고민이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뜻이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15년부터 연평균 21%씩 성장했다니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헬스케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건 사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 귀에 꽂는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죠. 이미 수억 대가 팔렸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하네요. 데이터를 수집할 기반은 이미 충분히, 아니 넘칠 만큼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 몸의 데이터를 모으는 손빨이라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두뇌, 즉 빅데이터의 가치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헬스케어 빅데이터 시장은 2025년까지 지금보다 거의 6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서 나이듦이라는 경험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그런 수동적인 노년이 아니라 내 일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아주 능동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우리 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시대, 과연 나이듦의 의미는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